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만 등장하면 급등이 나오는 이런 섹터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그래서 뭐 오늘도 안암전자가 뭐 거의 뭐 폭주를 해버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4월 25일에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이 당시에 저희가 뭐 AD 칩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안암전자를 매매하진 않았다, 매매하지 못했다. 그런데 AD 칩스가 뭐 더 좋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안암전자도 관심권이니까 같이 보셔야 된다.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죠.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텔레칩스, 뭐 칩스앤미디어, 어보브 반도체, 뭐 이런 쪽이 이제 비메모리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수 있고, 삼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볼 만한 게 이제 삼진이나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가 있고, 이제 브리지텍 같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 관련돼서 한번 같이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암전자가 벌써 요렇게 급등이 나왔다. 조금 밀렸는데 그래도 역시나 20% 가까이 상승 중이죠. 거의 이제 뭐 상한가 들어갔다가 좀 밀렸는데, 저는 이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에도 상한가 종목 들어간 거, 상한가 들어간 종목 AD 칩스 때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앞에 영상 보시면 돼. 25일날 영상. 상한가 들어간 종목 두 번 풀리면 매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 풀리면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매도해요. 이거는 매수세가 강하지 않구나. 그리고 매수 잔량이 좀 적어도 매도를 한다. 뭐 디테일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보유 종목이 상한가 들어왔을 경우인데,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상한가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진 않잖아요. 맨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확률 높은 거 자주 나오는 사항들 먼저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마인드 강의 이런 거 먼저 해드리고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런 거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한가 들어갔을 때 두 번 풀리면은, 상한가 이렇게 딱 말아 올렸는데 한 번 풀리고 들어가자마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딱 말아 올렸는데 몇 분 동안 이렇게 잔량이 쌓이다 갑자기 매도세 그 잔량이 훅 없어지면서 누군가 쭉 팔아갖고 밀리면은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풀리면은 이건 거의 매도하는 게 대부분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다른 방법이 있는 분들은 자신만의 기법이나 혹은 이제 그 대응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저도 풀린 다음에도 기대감이 있으면 대응 가격 설정해 놓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암전자가 왜 급등을 했냐, 안암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하만하고 연계를 해드렸죠. 그래서 하만이랑 이제 그 연계돼 있는 회사고, 안암전자 같은 경우를 같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만이 이제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들렸죠. 구글이랑 이제 피아트 있죠, 크라이슬러, 피아트 크라이슬러랑 이제 FCA라고 할게요. 피아트 크라이슬러랑 해가지고 이제 뭐 협업을 한다고 해요. 그 스마트카 쪽으로 해서.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온오프 보드 유 커넥티드 시스템, 아우 이름도 길어. 근데 요거는 뭐 이름 긴 거까지는 생각하실 거 없고, 이제 그 하만이 그 CES에서 공개한 하만 이그나이트가 있습니다. 하만 이그나이트,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 자동차 전장 있잖아요. 전장 쪽이 앞에 보면은 막 계기판이 이런 거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예요. 뭐 내비랑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단순화시킨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삼성의 뭐 빅스비라던가 뭐 아마존 알렉사라던가 뭐 등등등등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랑 또 연동이 돼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하만 쉴드를 이용해서 보안까지도 신경 쓴 프로그램이다. 뭐 콕핏, 디지털 콕핏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 솔루션 정도. 그래서 하만이 지금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다, 외부에서. 이런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만이라고 검색창에 검색만 해도 뉴스가 쭈루룩 나올 거예요. 요즘에 삼성전자 하만을 치시던지. 그래서 안암전자가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예, 제가 이런 것도 말씀드렸죠. 관련된 종목들이 있으면은 그 종목들을 이렇게 같이 보는 거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다라고 하면은
뭐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뭐 SK 이노베이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보죠.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연결해서 뭐 LNF랑 보고 삼성 SDI는 뭐 에코프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이노베이션도 같이 보고 뭐 일진이 머트리얼드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말씀드리죠. 포스코캠텍, 포스코케미칼 다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같은 섹터나 같이 연관돼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함께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섹터를 관심 종목도 이렇게 한 번에 같이 묶어서 이렇게 쭉쭉쭉쭉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아, 이 섹터 전체가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특정 종목이 갈 때 이제 대장주가 먼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남전자가 대장이다 그러면은 후발주를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같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남전자 갈 때 같이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 외에 에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에스텍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좀 더 올랐네요. 아까 한 3% 정도 될까 말까 이랬었는데 지금 한 5%, 6% 사이까지 좀 더 올라왔네요. 그래서 21선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 3시가 좀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조금 더 늘었고 그리고 21선을 지금 돌파해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기울기가 이렇게 꺾일 때 완만해졌을 때 돌파 가능성이 있고 거래량이 늘면서 장대 항복이 나오면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꼼지락거렸나 보네요. 썸네일 만들고 하냐고. 그래서 공부 정도만 하세요. 이거는 뭐 매수하셔라 이런 것보다는 공부 정도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연관돼서 앞으로 이제 하만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아남전자는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아남전자가 기본이고 여기에 같이 에스텍까지도 볼 수 있다. 에스텍도 하만에다가 이제 그 차량용 스피커를 납품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아남전자가 과거에 삼성이 하만 이슈할 때 대장으로 이렇게 치고 나갔다면은 에스텍도 이렇게 이등주를 같이 이렇게 꿈틀꿈틀 됐던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아남전자가 저렇게 하만 이슈로 가면은 아남전자를 못 잡았을 경우에 에스텍을 같이 보면 되겠구나. 이해하셨죠? 먼저 치고 가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하만 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에스텍보다는 아남전자를 우선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남전자가 이렇게 탁 치고 갈 때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아 이거 너무 올랐다 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너무 올랐을 경우에는 바로 에스텍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슈를 확인하시고 왜 올라가는지 이슈를 확인하고 에스텍을 보시면은 이게 하만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다. 좋은 뉴스 맞잖아요. 이거는 세계적인 기업인 뭐 지금 여러분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데 요것도 구글 거고 구글이랑 피아트 크라이슬러 하면 크라이슬러 모르시는 분 또 없잖아요. 자동차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볼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의 아이디어를 연관지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연관지어서 그룹으로 묶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메모 지난주에도 이 영상 말씀드리면서 아남전자랑 말씀드리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비메모리 쪽으로도 볼 수 있고 이걸 인공지능 관련 쪽으로도 같이 엮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이 언급드렸던 게 AD칩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인데 그냥 정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그냥 공개적으로 정리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정리 가격보다는 뭐 크게 밀리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한번 튀긴 했는데 뭐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크게 올랐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횡보했다 정도로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열 종목 지정되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어렵다. 왜냐면은 과열 종목 지정되면은 실시간으로 여러분 장중에는 실시간 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실시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과열 종목은 요건 알고 계세요. 과열 종목이 왜 제가 되면은 왜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동시호가 아시죠? 동시호가처럼 호가를 넣어놓고 일괄적으로 처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게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과열 종목 지정됐는데도 급등이 연속적으로 나온 종목은 거의 없다고 보고, 과열 종목 지정되면은 대체적으로 횡보하거나 약간 밀리거나 조정을 받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AD칩스 같은 경우도 뭐 조정을 좀 받아주면은 뭐 한 2,300원 이하라도 주면은 관심을 천천히 좀 분할로 볼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한 2,300원, 2,200원 사이 그래놓고 한 2,100원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겠죠. 그 정도로 보면 2,100원 이탈 손절한다 생각하고 좀 2,200원까지 기다리시면 좀 안전하겠죠. 2,200원 전후까지 기다리시면. 이게 좀 공격적인 분들은 한 2,300원 아래에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종목이 내려오지를 않네요. 그 사이에 아남전자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썸네일에 나왔듯이 저희도 저번에 아남전자 같은 경우 못 샀습니다. AD칩스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날이었을 겁니다. 요런 날이었는데 요 날이었는데 아남전자 같은 경우가 이때도 이렇게 양봉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AD칩스가 좋았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조정받을 때 사면 된다라고 했는데, 조정받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종목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벌써 동시효과가 됐네요. 다른 종목을 진입해서 대한광통신을 진입했죠. 그래서 이제 뭐 요렇게 해서 매수 구간을 이제 대한광통신으로 넘겨줬는데, 아남전자 이렇게 올랐어도 대한광통신이 올랐으니까 뭐 후회는 안 됩니다. 네, 오를 자리에 있는 놈들은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는 항상 간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D칩스랑 아남전자, 에스텍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말씀드린 텔레칩스 말씀드렸죠. 저는 텔레칩스도 비메모리 쪽으로 요즘에 각광받고 있으면서, 요거는 엄청난 급등으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한 번씩 강세가 나오긴 하는데, 상승한 다음에 횡보, 상승한 다음에 뭐 횡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어제 올려드린 5G 영상하고 똑같죠. 5G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갈 때 상승한 다음에 가격 조정을 안 받고, 가격 조정 받은 다음에 고점을 돌파해서 가야지 N자형 파동이 나오는 건데, 좀 더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횡보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죠. 이럴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사요. 조정이 안 나올 때. 저 같은 경우도 안 삽니다, 잘. 네. 횡보하면 저도 잘 안 사요. 이게 강한 종목이라서 관심 종목 넣었다가 이제 위쪽으로 튀어 오르고 거래량 붙을 때 잡는 게 아닌 이상, 근데 웬만하면 이런 매매를 제가 직접 하면 몰라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거래량 붙으면은 매수하세요라고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잘못 매매하면은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방법은 알고 계셔야,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횡보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이 있으면은 이 고점을 거래량 실어서 돌파하거나, 제가 항상 돌파의 시그널 알려드리죠. 거래량 실어서 장대양봉으로 돌파를 하거나, 거래량을 실어서 갭상승으로 돌파해서 갭상승으로 돌파해서 유지하거나, 요거는 갭상승으로 돌파해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유지했죠. 그러니까 텔레칩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치고 갈 때 매매는 가능하다. 근데 잘못하면 고점 매수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따로 매매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괜히 하나 종목 잘못 물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돌파하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서만 하세요. 상승장.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 금리가 이렇게 쭉 하락해가지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금리가 하락을 하죠. 그리고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니까. 그래서 옆으로 이제 금리가 하락을 멈추고 동결되기 시작할 때, 이때가 제일 가까웠을 때가 이제 2009년 생각하시면 돼요. 2009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이 됐는데, 이럴 때 보시면 된다. 뭐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있었고 2009년에 한번 있었죠, 이게. 그래서 뭐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니까 그럴 때 하시면 된다. 그럴 때는 이런 돌파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상승장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추천드리진 않는 방법이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한 번, 두 번 고점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이중천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거는 좀 조정을 받으면은 한 2,000원, 12,000원 전후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런 구간 12,000원 이하 전후 이 정도 구간에서만 매매하시고, 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수익 보신 분들만 가져가는 종목이다, 텔레칩스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저는 텔레치스도 좋아하지만 이 회사의 자회사인 칩셋 미디어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과거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 얘는 조금 더 상승할 때 탄력이 좋죠. 이렇게 탄력 붙는 게. 그래서 뭐 자율주행 쪽에도 연관이 되고 얘는 VR로도 연관이 되고 뭐 비디오 IP 쪽으로 해서 워낙 기술력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와주면 아주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R&D 비용 쪽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실적은 조금 더 개선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의 기술력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 종목도 5G처럼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된다. 이런 종목이 매수 타이밍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매수하세요인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매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잖아요.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 매매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조정을 안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끼리만 먹겠다, 보유자들만 먹겠다, 이런 심보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도 뭐 좋아하는 종목인데, 아이고 자꾸 나오니, 좋아하는 종목인데 언급을 이건 한 10번은 언급드린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도 말씀드리고 리뷰도 해드리고, 한번 강세가 나온 다음에 비메모리 쪽으로 얘기 나오면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조금 쉬었다 가면 좋을 텐데 한 8,000원 아래만 줘도 천천히 분할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비메모리 쪽에 삼성에서 133조 투자하고 세계 1위 하겠다라고 하니까 수혜를 받겠다라고 해서 지금 시세를 받는 거지, 과거에 보면 엄청 답답한 종목이었어요. 이거 진짜 보시면은 튈 때는 확 화끈해. 근데 조정 한번 튄 다음에 엄청 쳐요. 2016년에 올라간 다음에 최근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2년 반을 쉰 거야. 이 종목 2년 반을 넘게 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화끈하고 내려갈 때도 화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종목들은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타이밍이 안 좋게 잡았을 경우에는 빠르게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슈가 좋아요. 비메모리 쪽으로 삼성이 투자를 하고 좀 당분간, 그리고 쉬더라도 다시 한번 주가 복원력이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계속 꾸준히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매매 관점으로, 조정받으면 매매할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남전자 소개드릴 때 삼진을 말씀드렸죠. 얘 같은 경우도 삼성에 납품하는데 얘는 올라갔다 좀 밀렸네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 이렇게 밀렸을 경우에, 이렇게 밀리면 7,400원 전후 이럴 때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 하나 나왔네. 이 종목은 삼성의 리모컨 쪽 납품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리모컨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앞으로 AI 인공지능 쪽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이걸 2016년부터 말씀드렸어요. 언제가 될지, 아니면 리모컨이 없어질지, 그것까지는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뭐 스마트폰으로 다 조작이 되면 리모컨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리모컨이 오히려 발전을 해서 얘가 AI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AI 스피커가 리모컨 기능을 대신하면서 이런 기능들이 같이 삼진의 기술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기술력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삼진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쪽하고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인공지능하고 연관이 되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하면 당연히 사물인터넷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리모컨은 사물인터넷에 뭐 기초 베이직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물인터넷, 뭐 IoT라고도 하죠. 사물인터넷 쪽으로 이제 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했는데, 삼진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이 이렇게 탄력받아서 올라왔다가 쪼르륵 밀려버렸네요. 요런 거 거래량 이렇게 실렸을 때 7,400원 전후 이런 식으로 주면은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투자이어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얘네보다 조금 약하지만 한번 탄력받으면 좋은 종목으로 브리지텍 말씀드렸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돌파할지, 그냥 여기서 이때 말씀드렸으니까
이때 말씀드렸으니까 얘가 바로 돌파할지 여기서 조금 끌다가 뭐 한두 달 더 있다가 갈지 모르겠는데 모양은 좋게 만든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는데 얘도 오늘 같이 날라가 줬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해줬으니까 이 녀석도 한 9,600원 9,600원 안 줄 것 같은데 9,600원 정도 아니 9,600원 3,900원 3,900 죄송합니다. 3,900원 안 줄 것 같은데 만약에 주면은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 자체는 둘 다 이쁘게 만들었는데 삼진이랑 비교했을 때 둘 다 이쁘게 만들었는데 삼진은 갭상승 나온 다음에 윗꼬리 달고 밀렸고 밑에서 이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온다면 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브리지텍 같은 경우도 가능성 있는 종목이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돌파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4,000원 위에서 사는 거는 수익률을 조금 깎아먹을 수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진짜 3,900원 이면 땡큐하고 3,900원 정말 안 올 것 같다고 하면은 3,950원 이하에서 3,9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그냥 짧게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750원 정도로 50원 정도 3,800원인데 요즘에 흔들기가 나오니까 한 50원 정도는 여유를 주는 겁니다. 난 타이트하게 잡겠다면 3,800원 잡으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3,800원 정도 21선이 올라오면 3,800원 정도 되거든요. 요 구간을 잡으시면 된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자 조금 조정을 할게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정말 느리게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이 저는 인공지능 쪽 AI 쪽으로 이제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게 자꾸 지난 대선 때 몇 년 됐죠? 지난 대선 때 안철수 관련주로 자꾸 떠오르면서 이게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자꾸 테마주로 엮이는 게.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 저는 굉장히 기술력에 대해서 기대가 높은 기업이고 삼성에서도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기업인데 삼성 인수설도 가끔 나오고 그래요. 보시면은 주봉으로 보시면은 엄청나게 하락이 많이 나온 다음에 이제 막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올라왔나 싶은데 주봉으로만 봐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막 출발하는 거예요. 올라갈 자리가 아주 커요. 이거는 기업 가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좀 더 발전해야 될 여지는 크긴 해요. 그래서 뭐 자꾸 적자랑 왔다 갔다 하니까 R&D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적자랑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좀 기술력에 대해서 미래 기술인 거잖아요. 인공지능 관련 쪽은 이게 4,000원 이상 정도 여기 구간만 돌파해주면은 이렇게 탄력을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으로선 4,000원을 먼저 가는 게 중요하죠. 4,000원만 해도 멀고 머나먼 길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열어놓기는 요 정도까지 3,000원대에서 계속 이제 저항이 많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뭐 3,000원 초반에도 저항이 있고 3,000원 중반에도 저항이 있고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4,000원까지 계속 걸릴 거고 4,000원 넘어가서 걸릴 수 있는데 한번 집중을 받으면은 얘도 좀 탄력 있게 가는 놈이라서 이때 탄력 있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놈이라서 앞쪽으로 좀 가도 보시면은 쭉 힘을 모으다가 대선 관련주 같이 엮이면서 더 크게 갔죠.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거기다 대선 관련주로도 엮입니다. 해서 두 번 연속으로 이제 탄력을 받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고 2017년에 한 번 더 이슈를 받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오래 쉬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한번 움직일 때가 되긴 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실적 보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실적은 적자랑 흑자랑 넘나드는 기업이에요. 실적보다는 기술력을 보고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으로.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남전자, 에스텍, 뭐 AD칩스, 텔레칩스, 칩셋미디어, 오버반도체, 삼진, 브리지텍, 오픈베이스 다 미래를 준비하는 종목들이다.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종목들이지 당장의 실적이 뭐 엄청나게 좋아서 그냥 반도체 하세요. 그런 분들 반도체가 제일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 이게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투자해 놓으면은 나중에 몇 년 뒤에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LG화학 같은 이런 2차 전지 쪽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 LG화학하고 뭐 LNF 뭐 일진머틀 등등 소개를 많이 해드렸죠. 뭐가 제일 많이 갈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거는 그냥 저는 제가 제 소신껏 저는 그래도 NCM 쪽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뿐인데 MCA가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 주가가 얼만큼 상승하냐를 미래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중국 관련해서 MCN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중국에서 선호하니까 그런 부분 정도까지만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들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심 종목들 알려드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섹터를 공부하는 걸 알려드리는데 이게 다 추천 종목입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제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는 여기서 추천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추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라는 공부하면서 이런 종목이 있으니까 함께 보세요라고 소개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가 가능한지를 이제 제 관점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이렇게 관점을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100%라는 게 없어요. 주식시장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기꾼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100% 대단한 사기꾼인 것 같아요. 워렌 버핏도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워렌 버핏도 그렇게 말을 못하고 어느 누구도 피터 린치건 뭐 윌리엄 오닐건 뭐 벤저민 그레이엄이건 뭐 앙드레 코스톨란이고 뭐 다 아무도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대단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이 너무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100%라는 건 없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공부해오고 쌓아온 커리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잘 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잘 간다 이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시장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고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고 주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잘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종목들이 상승하는데 1도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기여도가 1도 없어요.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돈으로 끌어올릴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가 사서 이렇게 올린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개인 투자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재산이 조 단위로 있으시면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적어도 수백억 이상 들고 계시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죠. 작은 종목은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면은 몇 조라도 있으시면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수백억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한 수백억. 아시겠죠? 근데 저는 수백억은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이쪽으로 해서 기술이 좋아서 좀 더 벌 수는 있어도 수백억까지는 아직 못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 조작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절대 안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공개해드리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한타증권 트레이더 들어가시면은 여기 메머드 제휴 전문가의 메머드 투자연구소가 있습니다. 옆으로 가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제휴 전문가 있고 메머드 투자연구소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관심 종목이 나온다. 요거 관련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 로우쌤 TV 클릭하시고 여기 동영상 재생 목록 가시면은 여기 관심 종목 따라하기 서비스 있죠. 요거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밑에 연락처랑 다 놨으니까 거기다 그냥 전화하시면은 친절하게 잘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심 종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래된 것들 이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올라가지 않는다. 지금까지 뭐 3월 11일 날 드렸는데도 아직 3%인 것도 있고 3월 14일인데 뭐 마이너스 4%인 것도 있고 그쵸.
다 올라가진 않아요. 이렇게 아직도 뭐 3월 말에 드린 거 플러스 1%나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거 4월 초인데도 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거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안 오른 종목들도 꽤 있어요. 다 오르진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계좌에다 큰 돈 넣지 말라고 했어요. 저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계좌 유지를 위해서 50만원 뭐 조금 여유있게 넣으신다고 해도 한 100만원은 넘지 마세요. 여기 굳이 이걸로 해서 매매 수수료 주실 필요 없다.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매매하시면 된다. 계좌 유지는 돼야 되니까. 그래서 3개월에 한 번만 매매하시면은 뭐 전액 매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3개월에 한 번도 일부 정도만 매매하시면은 계속 꾸준하게 이 관심 종목을 볼 수 있다.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제가 관심 종목 드리고 하면은 요거를 저희 회사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요걸 보세요. 저한테 돈 안 주셔도 되고, 이거 원래 유료 서비스였는데 이게 유료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튜브 쪽이 제가 생각보다 구독자가 빨리 늘었어요. 제 생각보다. 그래서 감사한 뜻에서 이거를 무료로 오픈하자라고 제가 얘기했다가 회사에서 욕을 크게 먹었지만 제 고집대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료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 자주 하지 마세요. 이 계좌는 50만원 정도 소액만 넣어놓으시고 많아도 100만원 이 정도만 넣어놓으시고 매매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LG화학 이런 거 넣어놓으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3개월, 6개월에 한 번 정도 매매하면 되잖아요. 한 두 종목 넣어놓고 하나는 3개월 뒤에, 하나는 6개월 뒤에, 뭐 6개월 안에 이렇게 매도하면은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순환해서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그런 식으로 두 개 나눠서 넣어놓으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보시면 된다. 매일 올라오지는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이렇게 쭉 넣어드릴 때도 있고 보시면은 날짜가 비는 경우도 많죠. 15일에서 뭐 20일, 25일 이런 식으로 비는 날짜도 꽤 있잖아요. 매일 넣어드리지 않아요, 종목을.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왜 오늘 안 올라와 이러지 마세요. 매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관심 종목이 나올 때마다 참고하세요 하고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힘이 나겠죠.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잘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댓글창 못 찾으시는 분인데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PC는 찾는데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영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맨 밑으로. 그러면은 하단에 여기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터치해서 달아주시면 되고, 타이핑이 느리다, 나는 글씨 쓰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3 남겨주시면 3333 이게 뭐냐고 가끔 물으시더라고요. 뭐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글씨치기 어려우시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터치하는 게 익숙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3333 하면 잘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이번에 연휴죠.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교육자료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